네, 경기 침체, 금리 인상기. 오늘 또 CPI도 나오고요. 성장주의 매력 감소 그동안 있었죠. 근데 아직 남았는지 뭐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카카오 게임즈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물론 뭐 주가가 아주 크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뭐 조금 올랐죠. 자,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게임 업종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게임주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시장의 눈높이도 그만큼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 좋은 겁니까? 딱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부합하기만 해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까지만 해도 게임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다소 높았는데 현재는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은 3N보다는 SK2가 대세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3N이라고 하면 이제 넷마블, 넥슨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과거 게임사들이고 그 뒤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새로운 크래프톤 이렇게 떠오르는 게임주들인데 사실 연초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게임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많이 옅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요 게임들의 주요 IP 매출 현황, 뭐 개별 이슈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폴로업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NC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NC소프트 리니지 맞죠? 말들이 너무 많아요.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통적으로 NC소프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아마 돈도 뭐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 한 채 날릴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리니지 옛날 같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리니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게임 지금 매출 순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우마무스메 같아요. 우마무스메가 6월 말에 출시가 되고 7월 말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 순위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매출 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1, 2위가 NC소프트의 리니지 M, W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위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그리고 4위가 이제 우마무스메 그리고 5위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리니지가 게임 쪽으로 굉장히 유저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매출 순위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NC소프트의 리니지는 IP 파워가 강력하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IP 파워가 강력하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가는 왜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안 좋고 있고 리니지 MW가 게임 수 1, 2위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매출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는 1, 2위지만 과거의 일매출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가 계속해서 부재하고 있기도 하고 4분기까지 신작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NC소프트는 신작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사실은 음악을 듣는데 뭐 블랙핑크도 듣고 여러 가지 듣는데 뭐 너무 옛날로 돌아가서 죄송하지만 뭐 비틀스하고 마이클 잭슨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뭐 큰 뭐 제가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리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고 세계적인 게임이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뭐 어떻게 좀 신작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작이 TL이라는 신작인데 결국엔 물론 유저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말만 새로운 리니지에서 벗어난 IP지 결국은 리니지로 게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뭐 게임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뭐 콘솔이라든지 좀 장르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시 시점 자체는 기존에는 4분기였지만 저는 최근에 뭐 아마존과 협업을 한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로 좀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블록버스터 게임이 나오려면 R&D가 기간이 좀 긴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NC소프트. 자, 그럼 카카오 게임즈 한번 여쭤볼게요.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주가가 조금 더 세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뭐 잘 올라가겠죠 이제. 다른 게임사들이 블록체인과 P2E에 눈을 돌릴 때 본업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P2E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본업에 집중한 결과가 사상최대 실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좀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를 보실 때 좀 카카오 게임즈가 단편적으로 나온 실적보다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해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매출 비중에서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 매출이 별로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분기 때 원기 반영되는 그러니까 대만 쪽에 출시한 오딘과 국내 오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디서 메꿨냐면 기타 매출에서 좀 메꿔준 것도 있고 그리고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근데 다만 이 오딘 매출, 모바일 매출 비중이 좀 떨어진 게 아쉬웠다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우마무스메라는 신작 게임이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느냐 가 관건인데 최근에는 한 4, 5위까지 매출 순위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주가가 좀 탄력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 팔아요? 네. 팔아요? 매도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카카오 게임즈가 모멘텀이 되는 거는 하반기 신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작 모멘텀이 이렇게 물론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정통 MMORPG는 엑셀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뭐 디스테라와 같은 게임들이 지금 라인업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 라인업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나서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NC소프트에 대해서 여쭤봤고 실적이 잘 나온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센시티브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감하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엄청나게 올랐다가 거의 뭐 회사가 뭐 이상한가? 라는 정도로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대표께서는 제가 이제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신감에 꽉 차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P2E, 블록체인 이런 이슈도 짚어봐야 되는데 뭐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위메이드 이 대표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중앙화된 블록체인 회사가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힘든데 결국엔 P2E라는 것의 본질은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현금화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제가 게임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된 P2E 게임이 가상자산에 좀 더 치우쳐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돈이 안 되는 순간 유저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P2E가 안 될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는 게 결국엔 가상자산의 그런 변동성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P2E가 적용된 게임 퀄리티가 높아지면 유저들이 언이 아니라 플레이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P2E가 다시 재조명받지 않을까. 자, 정혜원 연구원. 우리가 그 단순하게 P2E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위메이드는 게임 업계의 구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예, 많은 게임들을 자기네 그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정말로 전 세계적인 위메이드의 생태계가 없으면 P2E가 허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메이드가 방금 말씀하신 P2E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위메이드는 뭐 하는 회사냐면 게임사거든요. 게임사는 역할이 뭐냐면 게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P2E라는 거는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 거지 P2E를 통해서 뭐 게임 업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게임을 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P2E가 굉장히 강력한 요소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가 잘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게임성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신작 스케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공부를 좀 할 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정 주요 신작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네, 보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에버소울뿐만 아니라 이제 엑셀 게임즈라는 스튜디오에서 개발하는 MMORPG 장르의 신작도 출시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호러 FPS라고 해서 FPS 장르 중에 좀 마니악한 장르의 게임이 12월 초에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는 TL이 4분기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기될 가능성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출시가. 그리고 넷마블은 오버프라임 게임이 TPS 장르의 게임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우리 연구원님이 딱 봤을 때 요거 좀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건 TL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TL이 맞다. 게임성을 떠나서 북미 지역의 콘솔로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지금까지는 모바일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써요. 리니지와 모바일 이렇게 였는데 이 T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미 지역을 타겟한 PC와 콘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아하, 그게 또 단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BBIG 중에서 배터리, 뭐 인터넷 게임, 이런 BBIG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도 섹터였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힘들죠. 예, 힘들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투자 매력이 좀 생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사실 지난해 연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 들어서는 안 좋다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사실 지금은 저는 크게 부담 있는 밸류에이션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실적이 컨센서스만큼 나왔을 때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실적이 컨센서스만 부합을 해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구나. 그럼 하반기 때는 신작 모멘텀이 제대로 된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종목을 살펴보시면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관점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웹보드 게임. 네. 예.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은지. 웹보드 게임은 사실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예를 들면 카지노. 섰다.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스톱? 그렇죠. 일종의 그런 게임들 예전에 피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의 장르 게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박성이 강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이용 금액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르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 결제 한도를 어느 정도 높여줌으로써 좀 최근에는 매출 순위가 다소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웹보드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몰되시는 분이 간혹가다 생기니까 그렇죠. 살짝 규제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게임에 매몰돼서 그런 분들은 일반 MMORPG 장르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좀 더 보수적이냐면 과거의 바다 이야기 사태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좀 더 엄격했던 거죠. 글로벌 국가들과의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 장을 만났고 서로 이렇게 짜장면도 먹자 그러고 아예 좀 잘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좀 다른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판호는 나온 지가 134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나옵니까? 이게 지금 중국 쪽 게임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게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영 매체에서 게임은 아편이다라고 세게 표현할 정도로 게임 시장이 이제 타격을 들어갔었던 거고 그러면서 국내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중국 내 게임 판호 발급 자체를 안 해줬어요. 근데
연초부터 판호 발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판호 발급이 된 것도 대형 게임사들이 아니라 중국 내 게임사들, 중소형 게임사들을 판호 발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국내 판호 발급까지는 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자, NC소프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NC소프트가 그래도 대장주이기, 크래프톤도 좋지만, 네. 크래프톤, NC소프트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NC소프트는 어떤 밸류, 어떤 가치,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가면 이거는 정말 싸서 이거는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사실 근데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 굉장히 위험해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를 정해놓고 여기는 싸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 수익은 되는데 히스토리컬로 그러니까 좀 더 주가 차트를 넓게 봤을 때 요 밸류에이션 정도면 하단 수준이더라. 근데 물론 그 밑으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전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왜냐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컨센서스와 지금의 컨센서스가 또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이제 싸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올해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신작들이 나와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지, 하단을 미리 이렇게 그어놓고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나오시면 그 위메이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왜 그렇게 자신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만나보시고 사장님을 모시고 나오시든지. 그러면 특집으로 같이 한번. 네. 그래서 한번 P2E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NFT, P2E, 메타버스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좀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